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보내드립니다. 한우의 모든 것 수완지구 해남 한우집. 눈이 즐거운 생모듬, 새로운 맛 크림볼 육회, 한우 차돌 타닥기. 부위별로 즐기는 다양한 한우구이. 맛은 기본, 가격은 착하게. 수완지구대 태연보석 뒤편 해남 한우집. 상생이라는 명목으로 광주 전투비행장의 무한이전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서남권의 평화로운 일상과 희망찬 미래를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무한군은 서남권 발전을 위해 광주 전투비행장 무한이전을 강력히 반대해 나가겠습니다. 축구장에 두배 아직도 안 와보셨습니까? 미니야 김치, 리바트 가구, 금성 침대, 에몬스 가구, 라셀르 업소용 주방기구, 사무용 가구 요한이네 할인 매장이 영산강 하구뚝 상거리로 신축 이전했습니다. (17학번) 18학번 18학번요. 17학번입니다. 호남 유일 철도 특성화대학 송원대학교. 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제9호 태풍 종다리가 어젯밤 신안 흑산도 부근 해상에서 열대 저압으로 약화됐지만 강한 비바람 영향으로 전남 곳곳에서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폭염에 바다에도 고손경보가 내려지면서 어패류가 대량으로 폐사하고 있습니다. 양식장 피해가 심각합니다. 외국인들이 지자체 공무원으로 활약하며 자신과 같은 다문화 인구의 고충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어선에 들어가 부품을 훔쳐 달아난 40대가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선박을 통째로 훔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제9호 태풍 종다리가 어젯밤 신안 흑산도 부근 해상에서 열대 저압으로 약화됐습니다. 세력은 약해졌다지만 강한 비바람 영향으로 전남 곳곳에서 피해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9호 태풍 종다리는 어젯밤 9시 흑산도 남남동쪽 30km 부근 해상에서 열대 저압부로 약화됐습니다. 이후 목포를 지나 현재는 충남 서산 서남서쪽 부근 해상으로 이동해 있습니다. 태풍이 열대 저압부로 약화된 이후에도 밤사이 전남에는 강한 비바람이 계속됐습니다. 어제부터 이틀 동안 전남 지역에 내린 비의 양은 광양 백운산이 93.5mm로 가장 많았고 무안 전남도청 51mm, 광주 40.9mm, 목포 36mm 등으로 기록됐습니다. 곳곳에서 태풍 피해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목포에서는 강풍에 도심 가로등이 쓰러지고 배달 오토바이 운행 중 나무가 쓰러져 20대 남성이 다치는 등 전남에서 10여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대조기와 태풍이 겹치면서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던 상황. 현재 목포와 신안, 진도 등 전남 대부분 시군의 강풍주의보가, 서해 남부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전남 해안으로 가는 여객선 항로 53개 가운데 29개 항로는 통제됐고 해수욕장 출입도 전면 금지됐습니다. 전남 광주 지역에는 오늘까지 10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열대 저압부는 오전 9시쯤 충남 서산 북쪽 70km 부근 해상까지 북상하면서 세력이 더 약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기상청은 비구름대는 여전한 만큼 폭우 피해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전남 지역 인근 바다에 고수온 경보가 내려지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30도에 가까운 고수온에 넙치나 전복 등 어패류가 견디지 못하고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장흥군 관산읍의 한 넙치 양식장. 바닥에 가만히 있어야 할 넙치들이 하얀 배를 내놓고 떠다닙니다.
바다 수온이 넙치 적정 생육 온도인 26도보다 3도 이상 높아져 버티지 못하고 죽어나가는 겁니다. 냉각 장치를 동원하고 액화산소를 공급하고 있지만 고수온에 버티지 못하고 죽은 넙치를 건져내는 게 일쑤입니다. 장흥 넙치 양식장 두 곳에서 이달 초부터 2만여 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럼 9월 초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한 30일간을 저희가 먹이도 못 주고 이 얘네들이 이제 그만큼 지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폐사가 대량으로 많이 나오는 거죠. 그게 제일 걱정이 되죠. 육상 양식장뿐만 아니라 바다 양식장에서도 피해가 시작됐습니다. 해남군 송지면의 한 전복 양식장. 전복을 살펴보는 어민들의 표정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양식장 그물 사이로 빈 껍데기가 보이고 전복들이 움직임을 멈추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24도가 넘는 고수온이 계속되면서 이렇게 살아있어야 할 전복들의 일부 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수온은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어민들의 걱정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평년보다 전복 가격도 절반이 넘게 떨어진 상황에서 고수온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온도 그렇고 전복 가격도 하락 계속 이렇게 유지된다면 어민들이 이 양식하는 데 큰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31일부터 한평만과 등량만 등 전남 해역에 고수온 경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현재까지 신안과 고흥 등 4개 시군 23개 여가에서 92만 4천여 마리가 폐사해 피해액만 22억 8천만 원에 이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어제 도미노 서문을 발표하고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는 10월부터 보건기관과 650개 위탁 의료기관에서 독감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동시에 시행할 계획이라며 65세 이상 어르신과 기저질환자, 면역력이 약한 도민들께서는 빠짐없이 접종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전남도는 요양병원, 요양원 등의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의료기관 52개소를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 코로나19 확진자가 필요할 경우 입원할 수 있도록 454개의 병상을 확보했습니다.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과 관련해 광주시가 민관정이 함께 해결책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까지 예비 이전 후보지를 지정해야 한다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의견에는 올해가 데드라인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송전근 기자입니다. 최근 내년 6월까지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를 지정해야 한다고 말한 김영록 도지사. 내년 상반기까지는 예비 후보지 지정 단계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비 후보지 지정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전 대상지로 선정이 되고. 이에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 민간 군공항의 통합 이전 시기는 올해가 데드라인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새만금공항 공사 착공에 속도가 붙었고 대구 경북 신공항 공사도 빠르게 진행되는 등 타 지역 공항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데 광주 전남 운명이 걸린 문제를 올해가 아닌 내년까지 정하자는 건 비현실적이라는 겁니다. 추석 전에 3자 회동을 하자는 김영록 지사의 제안에도 무안군이 나오지 않는다면 김 지사와 둘만이라도 만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상군수가 민주당으로 복당한 만큼 관문공항을 열기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자고 덧붙였습니다. 복당되신 걸 환영하고 이제 당이 같아진 만큼 더더욱 관문공항을 열기 위해서 함께 지혜를 맞닿아야 될 거다. 민간 군공항 통합 이전과 관련해 그동안 추진했던 전략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을 대표하는 경제계와 여러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국민의힘 등의 정당, 공항 영향권인 서구청과 광산구청 등 민관정이 함께 움직이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15일 강기정 시장과 양분항 광주시당 위원장, 박균택 의원, 그리고 박병규 광산구청장과 한상원 광주 상공회의소 회장은 연석회의를 열어 해법을 논의했는데 민간 군공항 유치 시 경제 효과와 무한의 이전 여론을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광주 전남 국회의원 등 민관정이 총력 지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하면서 광주 민간 군공항 통합 이전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고흥 소독도의 폐기물들이 오랜 기간 방치돼 있습니다. 폐기물 중에는 발암물질인 성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도 섞여 있는데요.
공사하면서 발생한 폐기물을 업체가 버리고 가는 것을 봤다는 주민들의 목격담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흥반도 남쪽 끝 녹동에서 다리 하나를 건너면 나오는 작은 섬 소록도입니다.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 때 한센인을 강제 격리했던 아픔이 서린 곳이기도 합니다. 환자가 아닌 국립소록도병원 직원 등이 거주하는 관사지대. 1급 발암물질 성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건물 벽이나 지붕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설 폐기물도 이처럼 흙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인근 풀숲에서도 이런 폐기물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 덩어리와 슬레이트 지붕 조각을 담은 그물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냥 방치돼 있는 거죠. 올 때부터 있었어요. 예. 일부 폐건물들은 얼마나 오래 사람이 살지 않았는지 슬레이트 지붕이 아예 내려앉았습니다. 이곳은 거금대교 자전거 도로로 가는 길 바로 옆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폐전봇대도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주민들은 리모델링이나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폐기물을 업체가 그대로 버리고 갔다고 얘기합니다. 트럭 한 2대가 와서 때려붓고 막 이렇게 하길래 쟤도 뭐 하자고. 그러면 폐기물을 치우지 않고 그냥 던져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문제는 얼마나 많은 폐기물이 소록도에 묻혀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환경단체는 주민 건강과 침출수 등 환경오염을 우려합니다. 저게 비산이 돼서 여기 다니는 사람들에게 피해 줄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게 이제 비와 이런 것들이 섞여서 2차 오염을 시킨다. 지하수 오염을 시켜서 환경부는 소록도가 우수한 자연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며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희입니다. 국내 외국인 인구가 14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언어 문화적 차이로 갈등을 겪는 다문화 인구 역시 적지 않은데요. 한국으로 온 외국인들이 지자체 공무원으로 활약하며 통번역과 상담을 전담하는 등 다문화 인구의 고충을 덜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베트남 이주 여성인 쯔엉 티응아 씨가 한평의 한 주민자치센터를 찾았습니다. 자녀를 위한 지자체의 방문 교육 서비스를 신청하고 싶지만 한국말이 서툰 쯔엉 티응아 씨. 그녀의 옆에서 능숙한 실력으로 통역을 돕는 이는 마찬가지 베트남 이주 여성인 이유미 씨입니다. 그러면 혹시 자기 신청서 다 작성하고 그 서비스 언제까지 받을 수 있어요? 지난 2019년 한국으로 와 5년 전 결혼을 계기로 기화한 이유미 씨는 한평군청 소속 공무원으로 자신과 같은 베트남 이주민들의 민원 처리를 돕고 있습니다. 여기 한국에 왔는데 그 언어 소통도 못하게 그렇게 어려운 거는 가끔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 마음에는 다음에 열심히는 한국어 배우고 다른 친구들은 도와주는 마음이 있었어요. 민원인과의 의사소통을 딱 매개해 주시는 분들이라 항상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미 씨는 이곳에서의 공무원 생활을 통해 어엿한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에 등록된 외국인 인구는 모두 53,500여 명. 이 가운데 베트남 국적 인구는 16,800여 명으로 전체의 30%를 넘겼습니다.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한국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을 돕기 위해 전라남도청 역시 베트남 이주 여성을 고용했습니다. 다문화 업무 지금 담당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서는 제가 지금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결혼 중개업 관리 감독, 그리고 그 국내외에서 교류할 때 제가 또 그 업무도 보조하기도 하고. 현재 전남에서는 한평과 화순 등 22개 시군 지자체에서 34명의 현지 출신 외국인 전담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가운데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인구의 언어 및 문화적 갈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정박한 어선에 몰래 침입해 주로 선박 부품을 훔쳐달라는 40대가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약 2달간 10여 차례에 걸쳐 절도 행각을 저지른 걸로 나타났는데요. 피의자는 훔친 선박으로 도주하거나 CCTV를 훼손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습니다. 최영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여수의 국동항.
한 남성이 자전거 뒤에 수레를 달고 선착장에 다가갑니다. 잠시 후 정박한 어선에 건너가더니 몸통만한 물체를 들고 나옵니다. 육지와 배를 왔다 갔다 하며 어선에서 부품을 빼낸 이 남성은 빼낸 물건을 수레에 싣고 항구를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이 남성이 선박에서 부품을 몰래 훔친 시간은 단 20분. 훔친 자전거에서 내린 절도 피해자는 이 배에 침입해 방향키와 배터리 2개를 가져갔습니다. 선박의 핸들격인 방향키는 한 개당 150만 원, 도난당한 배터리도 30에서 40만 원에 이릅니다. 한마디로 돈 되는 부품만 절도당한 어민들은 황당함을 토로합니다. 나가려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보니까 방향키가 없어지고 또 시동 자체가 안 걸려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배터리 자체도 통째 아주 다 가져가 버리고. 절도범은 지난 6월부터 한 달간 정박한 어선을 돌며 총 14차례에 걸쳐 각종 물건들을 훔쳤습니다. 방향키 배터리 같은 부품뿐만 아니라 선박 자체를 훔치거나 선박 내 휘발유까지 몰래 빼돌려 일부는 인근 고물상에 팔아 돈을 챙겼습니다. 또 절도범은 훔친 선박으로 도주하거나 전봇대에 달린 CCTV를 훼손하는 수법으로 경찰의 단속망을 피해왔습니다. 경찰은 최근 잇따르는 선박 내 절도 사건을 수사하다 CCTV 등을 통해 동일인임을 발견하고 잠복 수사 끝에 피해자를 검거했습니다. 선박을 장기 계류할 경우에는 인적이 드문 장소보다 가로등이나 CCTV가 설치된 통행이 많은 장소에 선박을 계류하는 것이 좋고, 여수해경은 해당 남성을 야간 선박 침입 절도 등의 혐의로 조사 중이며 이번 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최왕지입니다. 순천이 지역구인 전남도 의원 6명과 순천시 의원 9명은 어제 순천대 앞에서 성명을 통해 순천대 전남도 국립의대 공모에 참여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동북권 도민을 위해 순천대 의대 유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다면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순천대는 공모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전남국립의과대학 설립 범도민 추진위원회 허정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순천 지역 정치권의 연이은 순천대 공모 참여 촉구 입장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2차 도민공청회가 오늘부터 4일 동안 개최됩니다. 2차 공청회는 오늘 동북권인 고흥군을 시작으로 내일 서북권 영암군과 23일 북부권인 장성군에서 각각 열립니다. 전남국립의대 정부추천 용역사인 AT컨이 주도로 지난 7일부터 4일간 열린 지난 1차 공청회에서는 각 지역별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다양한 불만이 표출됐습니다. 한국 여자 복싱 최초로 올림픽 동메달을 딴 이매지 선수의 환영식이 고향인 화순군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화순군청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구복규 화순군수는 이매지 선수에게 꽃목걸이와 포상금 1천만 원을 전달하며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임 선수는 국민들의 응원과 격려 덕분에 힘이 났다며 2028 LA 올림픽에서는 금메달을 획득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대한조선이 운영과 차환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2년 만에 1년 만기 표면이자율 연 7.2%에 14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합니다. 대한조선은 중형급 유조선과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을 건조하는 중형조선사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지난해 말 383억 원 규모의 순이익을 실현했습니다. 대한조선은 1987년 9월 30일 설립돼 지난 2004년 해남으로 조선소를 옮겼고 지난 2022년 5월부터 KHI 그룹 컨소시엄이 인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풍 종다리는 밤사이 열대 저압부로 약화했습니다. 태풍이 남긴 비구름의 영향으로 목포와 전남은 오늘과 내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오늘까지 10에서 60mm, 내일은 5에서 40mm가 되겠고요. 전라 동부는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 강하게 내릴 수 있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목포를 비롯한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전까지 순간적으로 시속 70k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되는데요. 시설물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태풍이 몰고 온 열기로 무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목포를 비롯한 우리 지역 곳곳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아침엔 지금 대부분 지역이 27도 안팎으로 시작하면서 한낮엔 목포 33도, 한평과 영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안 지역은 진도의 아침 기온 28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진도와 장흥 33도, 완도가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흑산도, 홍도, 최서남단, 가거도의 낮 기온 33도 보이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와 남해서부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면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3시 24분입니다. 올해 금요일부터는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 많은 날이 많겠고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 똑같은 가구, 트렌디한 가구 구입하기 좋은 곳 없을까? 석현동 신청호 시장 2층 목포 가구 백화점. 다양한 수입 가구와 유명 브랜드 가구가 많은 곳은 석현동 신청호 시장 2층 목포 가구 백화점. 행복한 가구 쇼핑은 목포 가구 백화점이 정답입니다. 보리굴비를 만난다. 간편하게 조리한다. 맛있게 먹는다. 식탁을 더욱 건강하고 간편하게. 김동호 생선마을 보리굴비. 오래된 지붕, 비가 새는 지붕, 한복 한라강판 지붕공사에 맡겨주십시오. 결로방지용 폼강판 제작에서 시공까지 삼복 한라강판은 포스코 정품만 사용합니다. 지붕공사는 역시 삼복 한라강판입니다. 정성으로 키워낸 건강한 과일. 맑고 진한 도라지와 더덕 품은 배즙, 빨간 양파 주스, 꼼꼼하고 까다롭게 엄선해 알차게 구성된 선물 세트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갓 수확한 신선함을 담았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착한 마을. 당신의 인생 휴양지는 하늘, 별, 바다 펜션. 승객 여러분, GTAA 편에 탑승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출발하여 글로벌 통신사들과 만들 AI 세상으로 향합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알고 AI 개인 비조 나오면 일 맡기고 휴가 가야겠다. SK텔레콤은 세계적인 통신사 그리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새로운 AI 강국으로 키웁니다. 감사합니다. AI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는 힘. SK텔레콤. 이주구성 다이어트가 새로 나왔어요. 혈당과 체지방을 동시에 케어하는 보라통 체지방 4중 집중 감소 성분이 들어있는 빨간포. 누가 하든 성공할 수 있어요. 먹어보고 결정하세요. 센시아. 언니, 다리가 왜 이렇게 붓고 아플까요? 그럴 땐 속을 봐야죠. 속이요? 문제는 겉이 아니라 속에 있으니까. 센시아. 다리 속 정맥 순환을 원활하게. 가벼우니까 정말 좋아요. 센시아.